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안녕하세요, 네이버보다 테이버. 이번 주제는 미국의 2차 셧다운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요즘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분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뉴스일 수도 있는데, 그래, 안 좋은 뉴스라고 귀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조건이 왔을 때, 또 어떤 상황일 때 2차 셧다운이 올지 한번 우리끼리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는 신호들을 우리가 미리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1차 셧다운 때 코로나19가 미국 50개 주 전체로 확산이 됐다. 그러면서 3월 18일자로 셧다운이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이 발생하고 난 뒤에, 그게 지금 미국 전체를 봉쇄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약 3주 동안 1600만 명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00만 명이 넘는 거의 3000만 명에 가까운 실직자가 발생을 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오픈이 되면서 현재 미국 노동자의 실업률은 11%대로 떨어졌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요즘 뉴스는 어떠냐? 최근 뉴스는 다시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이 넘었다. 이거는 7월 2일자 뉴스고요. 어제자 뉴스로는 5만 5천 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0%가 더 늘었어요, 하루 만에. 자, 그리고 만약에 7월 3일, 7월 4일 날 6만 명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하루 10만 명이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요런 뉴스, 요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다시 셧다운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 현재 집 밖에 나오지 마세요, 몇 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요런 것들이 자꾸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 말을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에 퍼졌을 때 뭐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한다, 뭘 한다 할 때마다 이 박사님 목소리가 되게 독특하세요. 약간 담배 많이 피신 것 같은 목소리인데, 이분이 처음에 이 트럼프 형님이 우리는 셧다운 안 할 기다, 이렇게 배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지금 셧다운을 안 하면 미국 내에서 사망자가 200만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감염자가 미친듯이 증가를 할 것이고 사망자가 미친듯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셧다운 했잖아. 근데 이분이 다시 뭐라고 얘기했냐? 하루 10만 명 감염자, 엄청나게 많은 감염자가 신규로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방 중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주가지수,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미국의 주가지수를 고려할 때 미국의 주가가 빠지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빠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주가는 언제 빠지고 미국의 주가는 무엇에 반응하고 어떤 신호를 보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 3월 19일 날 우리가 셧다운을 했다 그랬습니다. 3월 중순부터 셧다운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미친듯이 코로나 확진자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 기간 동안에는 신규 확진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요걸 보면서 우리 주가도 회복이 되고 리오픈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리오픈한다라는 발표가 났던 날 다우지수가 몇 프로, 뭐 3%인가 4%가 올랐어요. 그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얘가 리오픈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경제가 회복되겠구나 하면서 주가는 계속 올랐던 건데, 지금 리오픈하고 난 뒤에 보시면 바로 셧다운 해제 이후에 쭉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오르는 속도가 초반에 셧다운 초반에 왔던 이 올라가던 성장 속도랑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각도가.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자, 그러면 이 각도가 지금 셧다운이 안 온다면 안 멈출 거라는 소리고, 이대로 쭉 증가하면 5만, 6만, 7만, 8만, 9만, 10만 뚫고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5만 명은 뚫었고 5만 5천 명까지 갔다 그랬어요. 이 파우치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10만 명 감염에 대한 얘기는 바로 요런 데이터들을 받아보면서, 지금 셧다운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셧다운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쭉 증가하면 하루 한 10만 명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그래 지금 다시 증가하고 있대. 근데 셧다운 얘기 전혀 안 나와요. 미국은 지금 금, 토, 일 독립기념일 주간이기 때문에 황금 연휴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셧다운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 절대 셧다운 안 한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 신규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치명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망자는 증가 안 하고 있거든요. 사망자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피크를 찍고 난 뒤에 쭉 감소하고 있는데, 그럼 이 데이터를 신규 확진자 데이터랑 연동시켜 볼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신규 확진자가 피크를 찍었던 이때랑 사망자가 피크를 찍었던 이때랑은 2주간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2주간의 차이라는 거는, 지금 다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부터 사망자도 좀 있으면 증가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1차 치료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렘데시비르를 맞으면 확진자가 회복 기간이 준대요. 중증 환자 기준으로. 그럼 산소 호흡기를 껴야 되는 사람이 렘데시비르를 맞음으로 인해서 회복 기간을 줄고 그 다음에 중증 환자의 사망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치료 기간 단축, 사망률 단축. 그럼 뭐예요? 예전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렘데시비르라는 약품으로 인해서 좀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2차 셧다운을 안 하더라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희망에 의해서 셧다운 안 한다. 그러니까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거야.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이 됐던 거고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보이니까 전 세계 10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70세계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코로나 중증 환자들한테 이걸 주사를 놔봤더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임상해봐 중증 환자들한테 이게 지금 치료기간 단축이 된대. 모든 사람한테 뿌려보고 야 이거 별로 부작용 없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뿌리자라고 의사들이 지금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임상을 했을 때 치사율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약 12% 정도가 중증 환자 기준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렘데시비르를 맞춘 그 1000명 중에서는 지금 똑같은 중증 환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 분들이 한 7% 정도만 사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를 사용함으로써 한 40% 정도 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렘데시비르 맞추면 되겠네. 문제는 이거야, 돈. 그래,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금 하루 기준으로 50명, 60명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명, 6만 명 왔다 갔다 해요. 코로나 걸리신 분 중에서 한 10% 정도만 중증으로 간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하루 5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10%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면 이게 한 달에 4,500만 원이 들어요. 4,500만 원. 자, 근데 우리나라는 4,5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치료비로 지출할 만하지. 근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5만 5천 명, 이게 10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그냥 하루 5만 명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돈이 4,500억씩 들어갑니다. 한 달 기준으로. 그래, 미국은 경제가 엄청나게 크고 미국은 달러 찍어내면 된다며. 4,500억 얼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5만 명일 때예요. 10만 명이면 9천억, 1조씩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증 환자로 분류가 되면서 침상이 부족해지면, 병원이 부족해지고 의사가 부족해지고 간호사가 부족해지면, 그래서 만약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2차 셧다운은 안 할 수가 없는 사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요걸 계산을 잘 해보다 보니까 그래, 미국 기준으로 4천억, 일본도 있지, 중국도 있지, 뭐 브라질이 있지, 러시아 있지, 다 생각해보시면 야, 얘가 그러면 이 렘데시비르라는 약 자체가 거의 뭐 매달 몇 조 단위가 넘는 돈을 끌어담아주는 그런 효자 상품이겠는데 얘를 누가 만들어? 잠깐만,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지금 주가가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 하나로 한 27조 원 정도의 총 매출이 발생했더라고요. 근데 잠깐만, 원래 매출 발생하던 거는 그대로 발생할 거야. 왜냐면 뭐 우리가 당뇨병 약이라든지 혈압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든 사람이 계속 맞아야 돼. 끊을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추가로 한 달에 한 1조씩만 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야, 매출액이 갑자기 훅 늘어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재 1차적인 치료제는 나와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면 렘데시비르를 맞추면 한 40% 정도 사망률이 줄어든다며, 그 다음 회복기간도 많이 빨라진다며, 그렇게 되면 렘데시비르가 있으면 이제 의사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겠구나, 아니면 병상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신규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날 거야. 그러면 사망자도 계속 늘어날 거야. 이게 팩트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왜냐면 여기서 컨트롤이 되면 우리나라처럼 50명으로 잡히면 미국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그 사람들만 치료하면 되는데.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냐 미국이. 이런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개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돈을 주겠다. 먼저 감염된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티켓비로 얼마씩 10만원씩 모았는데 이거를 1바따로 감염된 사람한테 몰빵해 줄게 하는 파티가 열리고 있답니다.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이게 팩트예요.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역시 미국은 그레이트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국가입니다. 아니, 병도 사고 팔아 미친놈들이
이번에는 또 충격적인 뉴스를 제가 또 찾았죠. 어떤 뉴스가 있냐? 야, 물이 세균을 막아줄 거래.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요트가 있다 보니까 야, 바닷물은 소금물이잖아. 야, 그럼 얘들 소독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요트를 이렇게 우리 그 적벽대전 때 베키로 요트를 일자로 쭉 세워놓고 이 요트를 타고 넘어가면서 서로 요트에 앉아가지고 맥주 까면서 비키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시면 6월 29일 뉴스, 7월 3일 뉴스 최근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천조국이기 때문에 이 동네는 감염이 줄어들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미국은 그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지금 만약에 셧다운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셧다운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셧다운을 하면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려고 딱 찾는데 와, 먼저 연구하신 분들이 계셔. 자, 호주 국립대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놓으신 건데 첫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차례 대유행하고 올해 겨울에 잘 지나가고 있는데 내년에 한 번 더 셧다운이 올 때 이건 아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에 한 번씩 오고 2021년에도 또 온다. 이것도 아니야. 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2020년 하반기에 셧다운이 한 번 더 올 것 같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거거든요. 지금 3번에서 5번부터가 올해 2번 셧다운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2번 셧다운이 오게 되면 미국 기준으로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15% 전후예요. 마이너스 15% 전후? 그럼 주가만 빠지겠어요? 어마어마한 실업자가 생기게 돼요. 미국 내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수출하는 거에 비해서 국내에서 만들고 국내에서 소비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만들고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지. 왜? 셧다운이 됐으니까. 국내 소비가 안 되면 해외를 위해서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해외를 위해서 만드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된다? 그럼 미국 기업들이 나가리 나는 거지. 전 세계 최대 경제력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소비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대라고 하면서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2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서 전 세계 주가가 같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같이 골로 가는 거야. 미국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의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미국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 미국의 실업자가 증가한다? 그럼 어디까지 증가할까? 실제로 우리가 3월 달에 셧다운 있을 때 문우신 그 미국 재무부 장관 그 사람이 대공황 수준 실업률 25%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16%까지 올라갔지. 3, 4% 있던 이 실업률이 3, 4%에서 16%까지 갔다가 11%로 떨어졌어. 그리고 이게 다시 25%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실업률은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실업률과 정반대로 주가가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왔잖아. 야,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이 주가가 실업률이 더 올라갈 수 있대. 그리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중요한 게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와 그 다음에 실업률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월급 받아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딱 받으면 다 카드사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할부, 캐피탈 이런 데다 빠져나가고 월세 사시는 분들은 집세도 내야 돼. 근데 미국에서 실제로 무엇을 걱정했느냐? 월세를 못 내면 월세 사업자들, 건물주들도 파산을 한다. 근데 그 건물주들도 건물을 샀을 때 우리나라도 다르잖아. 은행에서 돈을 땡겨가지고 그걸로 건물을 샀단 말이야. 그러면 은행에 대출을 못 갚네? 은행들은 그러면 다 부실 대출이 돼버리네? 야, 그러면 이거 못 사는 사람부터 돈 줘야 되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돈을 뿌렸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했죠. 그냥 수표줬잖아. 요것만 뿌렸냐? 아니죠. 실업수당도 뿌렸어요. 6월 달에만 130조를 줬다 그러고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500조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한 달 실업수당으로 130조가 나갔다고요. 그럼 6월만 이렇게 줬을까? 5월은 4월은 이미 미국은 실업수당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그 예산 1년 예산의 몇 배를 뿌렸고 모든 국민들한테 120만원씩 뿌렸기 때문에 그걸로도 이미 우리나라 예산의 몇 배를 뿌렸어. 근데 그걸 더 뿌려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리고 요런 식으로 계속 돈을 뿌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코로나가 끝나면 증세해야 된다.
우리나라만 이래요? 아니에요. 지금 유럽도 이미 누구한테 증세를 할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세를 내야 되냐? 아니면 이게 기업에서 세를 다시 받아야 되냐? 야, 로봇세를 내야 되냐? 아니면 지금 친환경으로 안 간 기업들한테 돈을 환경 부담금을 걷어야 되냐? 오만때만 고민을 다 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어? 미국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죄악세를, 야, 담배세는 좀 심하지 않냐? 거기다 인도는 지금 이미 주세를 도입하는데 술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증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뿌렸거든. 그리고 이거는 국가라는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야, 너네 살려는 드릴게. 살려드렸지? 이제 살만하냐? 내놔. 국가도 장사해야지. 장사 안 하면 다른 나라한테 따이는데. 개인들한테만 돈을 뿌리는 게 아니고 기업들한테도 돈을 뿌리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1차 셧다운 또 2차 셧다운까지 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면 2차 셧다운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부실한 기업들은 더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부에서 사람들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실직이 생기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충격이 2차 3차로 터지니까 너네가 사람 안 자르면 우리가 돈 대신 줄게. 그래,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안 자르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안 잘랐어. 그러면 그 기업들이 인건비는 보전했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앉아있을 만한 업무 공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래 관리해야 했던 기계들, 그런 거에 수선비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임차비, 야, 그런 보증비 이런 건 계속 유지비, 관리비는 누가 내주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돈 안 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 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지금 핫한 곳들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이 동네 항공업계.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HDC에서 아시아나를 인수 안 할 거다. 제주항공에서 이스타 인수 안 할 거다. 왜냐면 지금 본인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얘들이 언제까지 부진일지 모르거든. 무조건 부채예요. 지금 인수하면. 인수를 한 기업의 위험이 나한테도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되기 때문에 본 기업도 넘어갈 위기라고 지금. 제주항공도 이스타 노, HTC 현산도 아시아나 노. 왜냐면 지금은 살아남아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언제까지 이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부실한 기업들은 골로 갈 거고 좀비가 될 거고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금리 올린다 이러면 한 방에 가는 거야. 왜냐면 지금 나 지금 10억만 빌려줘봐. 야, 그럼 이자가 얼마야? 한 달에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은 벌 수 있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경제가 돌아왔어. 그럼 내가 지금 한 달에 이자를 한 1,000만씩 내고 있네? 야, 근데 금리를 올린데 지금 금리가 제로 금리예요. 제로 금리 0.1%, 0.2% 할 때 내가 지금 1,000만 원씩 내던 게 1%가 되면 1억 원씩 내야 돼요. 2%가 되면 2억 원씩 내야 돼요. 이게 10배, 20배로 증가해버립니다. 이자 비용이. 그러니까 이 좀비 기업들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다 터져 나갈 거라고요. 이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케이스는 법정 관련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미국의 2008년도에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이런 데들이 그때는 법정 관리, 야, 정부한테 너네가 돈을 좀 주면 내가 나중에 정상화해가지고 돈 갚을게. 대신에 그 정상화 과정이라는 곳에서 항상 끼어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재무 구조 개선, 사업 구조 개선, 한마디로 정리해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부실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식은 오를 만큼 다 올랐어요. 아직까지 안 오른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걔네들은 리스크가 너무 커서 못 오르고 있는 거고, 얘네들 중에서도 법정 관리라든지 아니면 폐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가 골로 가면 다 골로 갈 것이고 그 신호탄이 2차 셧다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차 셧다운이 오면 이 법정 관리라든지 폐업 수준이 훨씬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식을 좀 안정적인 기업으로 옮긴다든지 좀 덜 빠질 기업들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현금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 주식이 안 빠져요. 우리나라 주식도 안 빠져요. 이게 진짜 로빈후드나 동학개미 운동을 하는 우리 그 힘내신 형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올라온 것이냐? 그것도 있지만 물론 이거는 페드라는 곳에서 겁나 열심히 돈을 살포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살포가 현금을 뿌린 것도 있지만 부실했던 기업, 보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빚 보증서를 이렇게 시장에다가 풀면 이거를 미국 중앙은행에서 계속 사다 준 거예요. 이렇게 사다 보니까 얘들이 그럼 앞으로 3년 동안은 절대 안 망하겠네? 야, 주가 사, 주가 올려.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미국 페드라고 하는 중앙은행에서 야 너네들 지금 기업들이 힘들고 이러면 미리 현금 확보해야 돼. 왜냐하면 너네 매출은 줄어들 건데 계속 유지비는 나갈 거 아니냐. 그럼 너네들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회사채를 발행하면 내가 그거를 일단 사서 달러를 줄게.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너네가 어떻게 갚을 건지는 코로나가 끝나면 생각해보자. 지금 이걸 안 하면 미국에 있는 큰 기업들이 다 도미노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야 너네 지금 내가 현금 줄 테니까 너네가 필요한 부채 네가 만약에 골드만삭스에 돈을 빌렸으면 골드만삭스 돈 갚아.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융통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럼 이 기업은 안 망하겠네. 위기가 오긴 했는데 야 미국 정부에서 안 망하게 하겠다는데 중앙은행에서 안 망하게 하겠다는데 그럼 투자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면 내가 나중에 여기서 사면 나는 빙시되는 거거든. 여기 왔는데 사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면 올라올 거 아닌가 봐. 이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나보다 비싸게 살 것이고 이게 일주일 뒤, 한 달 뒤, 두 달 뒤에는 지금보다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3개월 만에 바닥을 치고 올라온 거지. 이 회복됐던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다? 페드라고 하는 곳. 미국의 중앙은행과 한 군데 더 있죠. 어디냐? 럼프 형이 지금 11월 3일 날 재선이 있습니다. 미국에 재선이 있던 해에 주가가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당연히 코로나가 왔던 적도 한 번도 없는 건 맞아. 미국 대통령 재선이 있다 그러는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왔다. 아니지.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1910 몇 년도냐? 스페인 독감 때가 마지막인데. 이렇게 심각했던 팬데믹은 1910년대가 100년 전이 마지막이야. 우리가 기억도 못해. 미국 재선이 있는 해에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그러면 다시 들어 올려야 되는데 들어 올렸더니 이제 2차 팬데믹이 올 것 같아. 야 잠깐만 이거를 미국을 셧다운을 다시 해야 되냐? 그럼 주가가 개박살 날 건데. 야 잠깐만 주가가 개박살 나면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미국도 로빈훗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형님들이 지금 20대 30대 형님들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러면서 지금 페드에서 돈 찍어낸데 야 2008년도의 위기를 우리가 그때 놓쳤지 않느냐. 엄마 아빠가 못 벌었던 돈을 지금 한번 우리가 풀 땡겨보자 이러면서 있는 돈 없는 돈 학비까지 알바비 다 때려박아가지고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다고. 이렇게 올라온 주가인데 잠깐만 2차 팬데믹에다가 셧다운을 하면 잠깐만 기업들은 조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큰손형들이 당연히 주식을 팔고 미국 채권을 산다든지 금을 산다든지 아니면 달러 현금째로 보유를 하고 있을 텐데 로빈훗 형들이 여기에 잘못 물려가지고 이게 11월 3일 전에 주가가 원상 복귀가 안 되면 야 그러면 그 형들이 이 형을 찍어줄까 지금? 야 내가 지금 네가 빨리 오픈을 해가지고 빨리 리오픈한 것 때문에 주가에 물린 돈이 지금 내 학비에 내 6개월 알바비에 내 여자친구 생일 선물 살 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정책적으로 계속 뭐 돈을 풀겠다 아니면 신규 실업수당을 계속 주겠다 뭐 5만 대만 정책을 다 하겠다고 발표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모든 게 허사가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2차 셧다운인 거예요. 그리고 그 2차 셧다운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빡 와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미국에 다시 셧다운이 오고 미국 증시가 빠진다면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금융가에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빼갈 것이고 전 세계 금융가에서 달러 대체 투자재를 찾다 보면 그게 원자재가 됐든 금이 됐든 여러 가지로 또 분산이 될 겁니다. 그게 미국 국채가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 우리도 2차 폭락, 2차 팬데믹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새는 조금 현금을 늘리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게 오고 난 뒤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죠. 어떤 세상이 왔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재택근무가 일상화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롯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발표가 나고 있고요.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재택근무를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돼지 독감인가 뭐 5만 대만 그 병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 또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학교도 온라인 강의로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를 예전보다 더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은 게 변하고 있는 상태고 또 많은 게 더 많이 빠르게 변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내일 당장 2차 셧다운이 올지 다음 주에 2차 셧다운이 올지, 아니야 2차 셔다운 없이 뭐 하루에 10만 명 20만 명 감염돼도 계속 그냥 리오픈한 상태로 달릴 수 있어.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목숨 편하게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하도록 미국에서는 그냥 방관할 수 있어. 왜냐면 자유의 나라잖아. 바이러스도 자유롭고 사람도 자유롭고 난 모르겠다, 나는 재선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내 지갑을 지키기 위한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여러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우리 지갑을 지킬 수 있는 좀 깊은 생각과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합시다. 여러분, 테이버는 유튜버, 네이버보다 재밌는 테이버. 진짜 못하겠어 이거. 자, 테이버는 유튜브보다, 아니, 네이버보다 재밌는 테이버. 네, 태피썰은 계속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항상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